교과서 148쪽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스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특급 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1910년 8월 29일 날 강제로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으로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조선 총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조선 총독은 조선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행사하는 조선 지배의 제1인자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육해군 현역 대장 출신이 조선 총독에 이제 임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입헌군주제인데, 일본에 이제 이 내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 총독은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천황에 직속돼서 천황의 명령을 받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바로 모든 권한이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모든 권한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총독 밑에 바로 이제 이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이 있고, 뭡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이제 경무총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관청들이 설치가 됐죠. 그리고 이제 관리는 당연히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있는데, 이 중추원은 친일 자문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로 구성된 친일 자문 기관인데, 이것은 한국인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그런 이제 허수아비 기구였죠.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중추원 회의가 열린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의결권도 없는 허수아비 기구가 되겠다. 친일파로 구성된 총독부의 자문 기구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은 이제 13도를 두고 그 아래에는 이제 부, 군, 면 체제로 정비를 했고, 역시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를 이제 관리로 배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일제 식민 통치는 이제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죠. 바로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와 민족 말살 통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병합 직후부터 요 3.1운동까지를 우리가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라고 부르고요.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일제가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1931년 만주사변까지 이제 1920년대가 되겠죠. 이때를 이제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부르고,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1945년 광복될 때까지를 이제 민족 말살 통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제는 바로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인 무단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1910년대의 경제 수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제 경남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있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이 조선 총독부는 원래 이제 경복궁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조선 총독부는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조선 통치의 이제 제1기관이 바로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1910년대의 무단 통치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이제 무단이라고 하죠. 이유가 없습니다. 총칼을 앞세워서 우리 민족을 극도로 억압하는 공포 정치를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무단 통치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바로 이 헌병 경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헌병 경찰 제도란, 자, 이 경찰은 경찰인데, 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헌병이죠. 바로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총칼을 앞세워서 바로 이제 헌병 업무를 이제 보고 치안을 또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강압적인 무단 통치의 이 제도가 헌병 경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헌병 경찰 제도를 뒷받침하는 이 헌병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제 직결 처분권이라고 부르죠. 이 직결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자, 헌병 경찰이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을 갖다가 이제 이 구금하거나 이제 구속시키는 그러한 이제 권리가 이제 직결 처분권인데, 또 이 직결 처분권을 뒷받침하는 법령이 이 조선 태형령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왼쪽에 보면 이제 뭐 태형 틀과 태형 도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태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미 갑오개혁 때 폐지됐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켜서 한국인들에게만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근거로 일제 헌병경찰은 재판 없이 한국인을 붙잡아다가 태형을 가하면서 결국은 이 헌병경찰과 이 일제강점기의 순사들은 한국인들에게 두려움과 이제 공포를 심어준 거죠. 우리 교과서 왼쪽 위에 보면은 조선 태형령 1912년에 만들어진 건데, 거기 보면 7조의 1항에 보면 태형은 태 30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 30이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 령은 조선인에 하나여 적용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있고요. 교과서는 없지만 조선 태형령 시행 규칙에 보면, 자, 양팔을 벌리게 해서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집행 중 수용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는 물로 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이제 법령과 그 법령 시행 규칙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관리나 교사들에게 제복을 착용하게 하고, 자, 칼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사건으로서, 자, 이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인 백오인 사건이 있었죠. 백오인 사건이 바로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으로서 바로 일제 강점기 10년대에 이제 무단 통치 시기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 신민회가 발각이 되고 그리고 해체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제는 1911년 1차 조선 교육령을 반포를 해서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그런 이제 인간을 육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또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우민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민화. 우리 그 한국인을 이제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서 이 교육은,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은 보통 교육과 이제 실업 교육. 그러니까 이제 읽고 쓰고 셈하고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보통 교육, 실업 교육에만 이제 한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제 보통학교라 그래서, 일본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제 소학교인데 6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제 4년으로 이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제한을 했죠. 한국인들이 똑똑해서 4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4년으로 해놓은 게 아니죠. 바로 그러한 그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의 우민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학교를 4년으로 제한을 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공부를 했지만 1908년에 이제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민족교육과 애국심을 높이는 사립학교를 탄압했다 그랬죠. 1908년에 2,000여 개였던 사립학교가 1919년에는 이제 740개로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단 통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경제 수탈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은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죠.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일제가 실시한 명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분이지만, 이제 실제 목적은 뭡니까? 조선의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조사를 해서 그 토지를 빼앗고, 토지 약탈이죠. 그리고 이 토지세 수입을 이제 증대해서 이걸 이제 식민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했었다. 그러니까 명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약탈하고 지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기한부 신고제입니다. 기한부 신고제. 이 기한부 신고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토지를 가진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아주 복잡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직접 신고를 하는 게 바로 기한부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 일제 통치 방식에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미신고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조선 총독부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신고 기간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조선의 이 농민 같은 경우는 이 복잡한 문서를 작성할 그런 이제 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고들은 당연히 총독부가 차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대한제국의 이제 국공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의 토지, 뭐 문중의 토지, 이러한 국공유지와 많은 토지들이 결국 이제 이 조선 총독부가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이제 이 조선 총독부가 이제 차지한 후 1908년에 일제가 만든 토지 회사가 있죠. 바로 뭡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농업 이주민에게 헐값으로 이제 이렇게 넘겨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 글씨로 이제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됐다. 그리고 이제 이 경작권 또는 이제 도지권이 상실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판서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경작권 또는 이제 이 가로 열고 도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선의 소작농들은 자,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지만, 그 토지를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간섭적으로 이제 이 지주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작농인데 그 소작권을 아들한테 이제 물려줄 수 있었고, 그 지주가 그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그런 이제 이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권한을 우리가 이제 경작권 또는 이제 도지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일제는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조선 소작농의 경작권 또는 이제 도지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경작권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주의 권한은 강화되고 지주가 마음대로 소작농을 이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많은 농민들은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이제 기한부 계약농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경작하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지주와 기한부 임대 계약을 맺고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어려우면 새로운 토지를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결과 자, 이 소수의 지주가 다수의 경작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조선의 농민들을 이제 이 부려먹는 이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됐다. 그 밖에 1910년대의 일제 산업 침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910년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령은 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한국의 이 자본 축적을 차단하는 거죠. 한국인들이 기업을, 회사를 세우는 것을 억제해서 한국인들의 자본을 갖다가 축적하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그러한 이제 산업 침탈이 이제 회사령이고, 자, 이 어업령은 뭡니까? 바로 이제 어업령을 제정해서 바로 이제 이 우리 식민지 조선의 물고기 자원, 어업 자원을 이제 일제가 강탈하고, 삼림령을 만들어서 자, 이 산에 있는 그런 이제 삼림 자원을 강탈하고, 그리고 이제 광업령을 만들어서 광산을 약탈하고, 이런 모습들이 회사령, 어업령, 삼림령, 광업령의 모습들이 바로 1910년대에 경제 수탈이 되겠다. 요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을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보면 이 위에 이제 조선 태영령도 나오고 조선 총독부의 이제 모습도 나오죠. 조선 지배의 제1인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조선 총독이죠.
그래서 조선 총독은 자,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권을 장악한 식민 통치의 최고 권력자, 조선 지배의 제1인자였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초대 총독은 바로 이제 일본 육군 대장 출신인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초대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초대 총독, 조선에 부임하는 이 총독들은 바로 이제 일본에 돌아가면 다시 이제 내각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합니다. 내각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을 부임했던 사람들이 또 일본에 가서 최고의 또 지배자가 되기도 하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 아래에 뭐 정무총감, 경무총감, 그리고 이제 여러 관청, 그리고 이제 친일 자문기구로서 중추원을 뒀다고 했죠. 자, 1910년대 무단 통치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바로 헌병경찰 제도. 이 헌병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제 직결 처분권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은 조선 태영령이라고 했습니다. 네모치고, 자, 여기다 이제 밑줄을 좀 치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관리, 교원도 제복 입고 칼차게 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았다. 대표적인 그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사건이 바로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 1911년도에 백오인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교육령,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해가지고, 교육은 한국인을 식민통치에 순응시키기 위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일본어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대학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보통학교고, 수업 연한이 4년이죠. 일본보다 짧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 이 1910년대 교원과 학생들의 사진 네모해놓고 별표를 좀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 지금 이 교원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칼이죠. 그리고 입고 있는 복장은 제복이죠.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오면은 이것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00, 자, 몇 쪽입니까? 149쪽이죠. 149쪽. 교과서 149쪽에 191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이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네모를 치고요.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방법은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바로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직접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많은 토지가, 미신고 토지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이제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 농업 이주민에게 넘겨줬고, 자,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바로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경작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도지권이라고 했죠. 도지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부정되고 오로지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됐다. 그리고 지주의 권한은 이제 강화됐고, 우리 조선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이제 지주와 기한부 임대 계약을 맺고 소작을 했다. 기한부 계약농으로 전락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된 것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고,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타 산업 침탈. 자, 회사령입니다. 1910년대는 회사령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회사령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1920년대가 되면 이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데, 그럼 이제 한국인들에게 이제 회사를 많이 세울 수 있게끔 해주려고 20년대 회사령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회사나 일본의 자본이 식민지 조선에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20년대는 철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10년대는 어쨌든 회사령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자본 축적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어업령 만들어서 어업자원을 약탈하고, 그리고 광업령 만들어서 광산자원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써놨진 않지만 산림령을 만들어서 산림자원을 약탈하고, 또 여기 보면 총독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서 인삼의 전매 사업도 벌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밑에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토지 조사령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4번에 보면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러한 것들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탐구 자료가 나오면 이건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탐구 자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